페이드 미디어가 어떻게 하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B2B건 B2C건 간에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접근 방식을 채택한 클라이언트들이 더 적은 버짓으로 전체 성과는 더 많이 뽑아내고 성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구글 마케팅 플랫폼 전 프로덕트에 대해서 유일하게 풀스택으로 파트너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젤리피쉬라고 하고요. 또한 구글 클라우드의 파트너로 새롭게 이제 선정되면서 고객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는데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B2B 마케팅에서 페이드 미디어가 어떻게 하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젤리피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채널을 어떻게 잘 운영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B2B건 B2C건 간에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페이드 미디어의 본질인 어디에서 소구돼야 되는지, 어떻게 소구돼야 되는지, 라이트 플레이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젤리피쉬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그리고 온드 미디어, 이 세 가지가 다 유기적으로 잘 조합이 되어야지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B2B 마케팅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채널 모두 라이트 플레이스를 잘 찾아야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페이드의 라이트 플레이스가 어떤 것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넬 관점에서 본다면 각각 페이드 매체 채널에서 역할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밑에 퍼널에 검색을 두실 거고요. 미들 오브 퍼넬에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탑 오브 퍼널에 디스플레이나 비디오 정도로 구분하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페이드 미디어 성과 비중을 좀 녹여서 비주얼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가장 하단에 SEO와 페이드 서치가 가장 크게 성과를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가 중간에,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가장 상단에 작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왜 여기 페이드 미디어 전략을 얘기하는데 SEO가 이제 젠 하단에 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사실 SEO와 페이드 서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서로 SERP라는 땅 따먹기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두 채널이 현실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리소스상, 조직 구성상 이 두 개 채널을 대부분 다른 팀에서 하거나 페이드 서치 하나만 관리하기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저희는 되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젤리피쉬는 사실 SEO와 페이드 서치 두 채널을 두 개로 보지 않고 검색 광고 하나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관리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고요. 이러한 방법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통합적인 관리의 단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은데요. 각각 채널의 현황 파악, 그리고 각 채널 안에서의 정교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적으로도 통합적인 연결이 돼야 되고, 일원화된 BI, 리포팅 툴, 그리고 알맞은 툴을 활용해서 기회를 포착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반복론전까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젤리피쉬에서는 구글 애즈나 구글 서치 콘솔, 시밀러웹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서 J 플러스 서치라는 저희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접근 방식을 채택한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더 적은 버짓으로 전체 성과는 두 채널에서 더 많이 뽑아내고 성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서 적용했는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브랜드 주요 키워드들이죠. 그 키워드별로 픽셀 단위로 SEO와 SEM 위치 파악, 그리고 두 키워드들이 오버랩되는 현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어디에서 SEM의 투자가 줄어들어서 세이브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인사이트로 국소적으로 테스트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확대하여서 적용해서 75% 이상의 CTR을 높이고, SEO, SER 전체 포인트는 적어졌지만 SEO로서 브랜드 검색, 페이드 서치에서 절약한 만큼의 성과를 SEO에서 뽑아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례도 비슷한 방법론으로 브랜드 SEM이 필요 없는 곳에서 돈을 아껴서 전체적인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클릭이라든지 레비뉴까지는 훨씬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전략을 사례를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SEO만으로 커버가 되지 않으면서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현재 페이드 서치가 빠져있다. 그러면 그런 기회들을 포착해서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페이드 서치로 커버함으로써 전체적인 성과에 기여를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클래스 101이라는 브랜드에서 저 클래스 101 구독이라는 키워드는 상당히 중요한 코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온드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계셔서 SERP 최상단에 잘 노출이 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 리서치를 좀 해봤더니 이 키워드에도 광고를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프레임워크처럼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SEO가 최상단의 100% 혹은 그에 가까운 임프레션 쉐어를 가져가면서 경쟁사의 비딩이 없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런다면, 여기에서 구글 애즈에 들어가는 34만원 가량의 비용을 줄이면서도
하시더라도 이 SERP에 대한 오너십은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성과는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다. 생각해보시면 뭐 34만 원이 별거 아닐 수 있으시겠지만 활용하시는 100개, 1000개 키워드 중에서 이런 오퍼튜니티를 찾아서 그 중에서 10개나 20개 이렇게 찾게 되시면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 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를 제가 봤는데 메가존 클라우드 문의, 메가존 클라우드 견적 이런 키워드들도 보면 상당히 경쟁이 심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의 자체 브랜드의 SEO 결과라든지 페이드 서치 결과는 고객이 딱 검색했을 때 첫 화면에 대부분 나오지 않고 계셨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또 저희 툴로 포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들은 신속하게 페이드 미디어의 전략을 바꾼다든지 금액을 변경해서 이 중요한 땅을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키워드들의 10%의 CTR만 뺏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540개 이상의 클릭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키워드들이 쌓이고 쌓여서 1년으로 보신다면 아주 큰 성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검색 광고의 효율을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요즘에는 다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업무나 자기 효율 높이는데 크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구글 애즈에서 플랫폼에서 봤을 때는 비딩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성과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비드 투 아웃컴이라는 비즈니스 성과를 바라보고 비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과 방법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 1번부터 3번까지 각각 있을 텐데 기존 컨버전의 개수에 대해서 비딩을 하게 되면은 아래 첫 번째 열에 보시는 것처럼 컨버전 하나, 커스터머 1번, 2번, 3번 컨버전 하나로서만 이제 카운트하게 되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커스터머별로 밸류를 정말 파악할 수 있다. 아래 비딩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불짜리에는 5불, 300불짜리 커스터머한테는 10불, 3번 500불에서는 이제 15불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좀 더 높은 확률로 더 많은 밸류를 가져올 수 있도록 비딩 전략을 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불을 써서 첫 번째 라인으로 하게 된다면 이 세 고객의 밸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 밸류의 평균인 300불을 위해서 비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드 투 아웃컴으로 해서 차별적으로 비딩을 하되 우리는 500불의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3번에 30불을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구조를 바꿔줌으로써 300불보다는 500불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의 확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사실 운영하시는 그대로 한다고 해서 저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컨버전 트래킹이라든지 제대로 된 컨버전 트래킹이 된 후에 컨버전 밸류 어사인, 밸류 베이스 비딩을 3단계를 거쳐서 알맞은 설정을 해 주셔야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B2C는 모든 데이터가 사이트 안에서 취합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B2B 마케팅에서는 CRM 데이터와의 유기적인 정보 순환이 필요합니다. CRM 데이터와 구글 애즈 간에 리드 정보가 주고받게 할 수 있게끔 설정이 우선 필요하고 이렇게 모든 리드별로 정보가 취합될 수 있게 된 후에는 스태틱 밸류라든지 다이내믹 밸류 혹은 어저스티드 다이내믹 밸류 이런 단계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정적 가치 혹은 동적 가치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구글 애즈나 CRM 그 환경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장 어드밴스된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화 규칙적으로 모든 폰콜, 모든 리드, 모든 MQL, SQL에 같은 밸류를 주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클로즈들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동적인 밸류를 주어줌으로써 각각의 가치 아까 보신 커스텀 1번, 2번, 3번의 밸류가 다르듯이 컨버전의 밸류도 모두 다르게 어사인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셋업이 될 것 같고요. 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단계별로 모두 파악이 되고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끝단에 있는 클로즈 딜을 컨버전으로 설정하고 구글 애즈에서 해당 지표를 목표로 비딩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것이 비드 투 아웃컴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클로즈 딜이 한 달에 500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구글 애즈나 서치 애즈에서 충분한 이 데이터 양이라고 생각하고 오디언스라든지 키워드를 검색하셔야 될 상황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계산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으시나 만약에 저 숫자가 15개 미만이라는 상황이시라면 그런 비즈니스 분들은 바로 그 전 단계인 SQL이 그만큼 또 안 나오시면 MQL 상황에 맞춰서 구글 애즈가 움직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쪽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 박스를 같은 버짓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아웃컴의 포텐셜로 봤었는데 여전히 빈칸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소셜도 좀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디스플레이도 더 잘 운영하면 저 빈칸들을 채워서 가지고 있는 버짓 안에서 최고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으나 소셜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들은 잘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컨텐츠 신디케이션이라는 채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B2B 마케팅의 시발점은 라이브 메시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알맞는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 미디어가 강화가 돼 있어야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알맞은 퍼널별 컨텐츠가 있어야 마케팅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렇게 이미 좋은 컨텐츠를 많이 생성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B2B 마케터 분들은. 그런데 양질의 컨텐츠를 오운드 미디어에서만 국한돼서 사용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컨텐츠들을 널리 퍼뜨리고 배달해서 새로운 커스터머와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제 컨텐츠 신디케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컨텐츠 신디케이션이라는 채널도 올가닉, 매뉴얼이 있고 페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텐츠 신디케이션 중에서도 페이드 컨텐츠 신디케이션 파트너사, 인텐시파이라든지 셀링 심플리파이라든지 아주 많은 성격의 페이드 컨텐츠 신디케이션 파트너사를 활용함으로써 얼마나 더 인크리멘탈한 리드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짚으려고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여러 신디케이터 파트너사는 저희 현재 젤리피쉬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글로벌이나 리저널 클라이언트 분들이 대부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과 비중은 뭐 인더스트리나 마켓에 따라서 혹은 프로덕트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체 페이드 미디어 버짓의 적게는 5%,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은 20%나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 채널은 추가 리드젠 성과에 아주 좋은 채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텐츠 신디케이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 왼쪽 두 번째 보시는 인핸스드 SEO라고 보실 수 있는데, 컨텐츠를 넓게 배포하는 게 이 신디케이션의 매체의 특성상 여러 군데에 뿌려지게 되면은 백링크로서 그 SEO의 지표에 채널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SEM 페이드 서치에서 절약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안 해보셨던 컨텐츠 신디케이션을 함으로써 추가 리드도 제너레이션 하시고 추가 접점을 만드시고 SEO에도 도움을 주시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도 특히나 뭐 다른 B2B 마케팅이 다 그렇지만 컨텐츠의 매력도나 관련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희는 경험하고 있고요. 단순히 한 가지 내용으로 영상, 이북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리드의 너처링 단계에 따라서 뭐 싱글 터치, 투 터치, 혹은 더 나아가서 벤트,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의 형태나 그 심도를 바꿔가면서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나 소셜이 가져올 수 없는 컨텐츠 신디케이션만의 영역이 있다. 그 컨텐츠 신디케이션은 활용하면 할수록 SEO의 백링크 지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완적인 매체로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디스플레이와 소셜과 서치, 이 채널 간에 아직도 빈칸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채널로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퍼포먼스 맥스입니다. 구글 쇼핑 캠페인에서 검색, 디스플레이, 유튜브, 지도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구글 프로덕트의 노출 영역을 강화해서 구글 쇼핑에서 더 발전시켜서 만든 프로덕트 제품이고, 2022년부터 이제 롤아웃해서 2023년부터는 B2C 마케터들은 다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B2B 마케터 분들은 아직 생소하시거나 경험해본 분들이 적은 것 같아서 퍼포먼스 맥스 4 리드라는 제품도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JLPC 글로벌 경험상으로 리드 개수 추가 상승분에 한 20%까지도 도움을 준 사례가 있고요. 또한 B2B 한국 마켓 브랜드 마케팅에서도 캠페인의 성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었지만 한 5%에서 12%까지 추가 리드를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포함을 했습니다. 당연히 메인 드라이버로서의 역할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부분에 정밀한 설정을 하신다면 니치 리드를 추가로 찾아내시는데 좋은 채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디언스 시그널에서 각자 가지고 계신 ICP 세그먼트에 따라 설정을 해서 캠페인을 분류하시고요. 검색 광고에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경쟁사 키워드라든지 제네릭 키워드를 서치팀이라는 구글 에즈가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발굴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주시고, ICP에 따른 맞춤형 컨텐츠를 세팅하신다면 가격 효율성이 상당히 좋은 채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 채널의 단점은 캠페인 타입이나 프로덕트 어디에 노출되는지 그거에 대한 컨트롤이나 리포팅을 정확하게 받아볼 수 없다는 점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노출 영역이나 컨트롤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젤리피쉬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어느 캠페인 타입에서 돈이 쓰여지고 어느 캠페인 타입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가는지 리포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채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SEO, SEM 통합 관리나 비드 투 아웃컴, 그리고 컨텐츠 신디케이션,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맥스 4 리드까지 저희 젤리피쉬에서 접근한 방법이나 전략, 채널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짧은 시간이라서 아주 심도 있게 내용을 다 전달드리는 못했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페이드 미디어 운영하시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